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앞에서 아침에 토스트 파시는 분을 봤어요. 이분은 그 토스트라고 하는 거를 판매하는 공간을 일로 이동시켜 놓은 거죠. 이동만 시켜 놓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운이 좋게 이거 뭐 토스트네 하고서 먹으면 먹겠지만 그건 저라면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앞에다 문구를 하나 써요. 10년간 저희 아이들에게 정성껏 만들어줬던 토스트입니다. 라고 앞에다 문구를 써놔요. 신뢰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신뢰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물건을 사는데.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토스트는 하루 전날에 만들죠. 저는 지금 바로 만들어 드려요. 수제 토스트 땡땡땡. 와, 살짝 써 붙일 수 있잖아요. 문장만 쓸 수 있잖아요.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경쟁 우위. 당신이 편의점 토스트를 먹는 사람인데 당장 스위칭해라. 왜냐? 그건 어제 만든 거잖아. 맛없고 공장에서 나온 거. 내가 지금 바로 사람이 여기서 경쟁 우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증언을 시켜야 돼요. 먹은 사람의 후기. 아이패드를 하나 올려놔요. 그다음에 여기서 먹었던 사람 하나 촬영해요. 쫀득쫀득하게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인터뷰 영상을 만들고 자동으로 돌려요. 돌아가게끔. 야, 이거 신뢰가 좀 가는데 편의점 거보다 낫고 나 사람들도 맛있다고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요. 와, 미쳤다. 여기서 살 수밖에 없게 20년 주부 내공으로 만든 토스트 아침 단 1시간만 50% 혜택을 주는 거죠. 신뢰도 가고 경쟁 우위도 있고 뭔가 믿을만 그 다른 사람의 증언도 있는데 혜택까지 주네. 이렇게 된다라는 아, 이거 못 참죠. 그 다음에 아침 단 1시간 50%가 아니라 여기서 20개 한정 집어넣어요. 아침 단 1시간 20개 한정 50%. 근데 제가 여기서 뭔가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문구 정도 몇 가지 쓰는 거죠. 그래도 안 쳐다보고 지나칠 수 있죠. 이렇게 써도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아주 작은 요소예요. 그냥 쳐다보게 만들고 신뢰를 주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래도 안 쳐다보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코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위에가 이제 토스트 굽되면 뭐 밑에 후라이팬에다 버터 해가지고 냄새 계속 풍기게. 유입을 시키는 거죠.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로 들어보면 물건을 이동만 시켜놔서는 크게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유입이라는 걸 만들고 매력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딱 초보자들이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똑같죠. 그냥 도매 사이트 있는 거 갖고 와서 스마트폰에 쿠팡 올리는 거. 그렇죠. 위치만 옮겨놓은 거예요. 이 토스트를 판매하는 거를 토스트를 여기다 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와. 근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정교하지 않다. 와, 예를 들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뜯어보면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고객들이 보는 요소들이 몇 개 없어요. 리뷰랑 상세 페이지잖아요. 리뷰를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 등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프리미엄 등급 좀 유지해 오고 있고요. 혹시 얼마 정도 유지됐나요? 한 2년 정도 유지를 빠짐없이 해왔던 것 같아서. 월 매출 한 어느 정도 나오면 프리미엄 등급이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월 매출은 이제 3개월에 6억 이상 나와야 돼서. 그럼 월 2억 이상 돼야 네, 그렇죠. 월 2억 이상은 돼야 돼서 그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소싱을 뭔가 잘 해서 그 상품이 많이 판매됐으니까 프리미엄이 되신 건데 소싱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뭐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를 드려서 소싱을 해야겠다, 뭔가 상품을 내가 어디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지? 맞아요. 막연한데 사실 이때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하는 툴이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랩이라는 툴이 있어요. 데이터랩. 예, 되게 뭐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데이터랩에는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즌에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나이대는 어떤 분들이 찾는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 데이터랩을 잘 활용을 하면 소싱을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 컴퓨터 화면 보여주면서 좀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네. 그 화면 한번 봐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서 데이터랩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랩이 가장 먼저 나와요. 네.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있는 검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쇼핑 인사이트만 보면 돼요. 네.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분야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내가 난 이 카테고리가 궁금해, 이 카테고리에 관심 있어 이런 거 먼저 보는 거예요. 네. 아직 소싱하기 전에 나는 화장품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화장품을 누르고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잡아서 네. 그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장품과 미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화장품과 미용 인기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화장품과 미용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많은 상품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검색량이 많은 것들은 내가 그런 것들 위주로 소싱을 하면 되겠죠.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1등부터 500등까지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좀 가져오면 좋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를 골라서 소싱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눌렀을 때 이 제품마다 뭐 계절마다 판매되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1년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 탈모 샴푸로 가보죠. 이 탈모 샴푸가 1년 동안 2등을 했어요. 네. 2등을 했는데 얘가 여름에 많이 팔리고 뭐 가을에 덜 팔리고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평균에 대한 검색이니까. 탈모 샴푸를 이렇게 누르면 자, 탈모 샴푸 들고 다시 여기서 1년을 눌러줘야 돼요. 네. 1년 눌러주고 조회를 누르면 자, 1년 동안 이제 탈모 샴푸가 언제 많이 팔리는지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때는 좀 안 팔리다가 네. 뭐 10월부터 해서 쭉 올라가죠. 네. 11, 12. 이때가 탈모 샴푸가 잘 팔린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장품 미용 쪽에서 탈모 샴푸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검색이 많으니까 얘가 겨울쯤에만 많이 팔린다. 그러면 얘는 겨울에만 소싱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이 기기별, 성별, 연령별 비중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PC로 검색을 많이 한다, 모바일로 검색을 많이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 남자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자가 많이 사고 모바일로 많이 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세대는 어떻게 될까? 뭐 30대가 많이 사나, 40대가 많이 사나, 50대가 많이 사나. 30대랑 40대가 많이 사죠. 네. 요 정도까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랩이거든요. 네. 그럼 이 데이터 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세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하나는 소비하는 그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나 키워드에 대해서 언제 소비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봄에 많이 사는지, 여름에 많이 사는지, 가을에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즌에 뭐 이사 시즌에 많이 산다, 혼수 시즌에 많이 산다. 이건 3월이니까 입학 시즌에 많이 산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랑 나이, 고객의 유형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용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세 개가 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소싱을 할 때 결국 이 소비 시점과 관련돼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상품을 내 몰에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냉면만 파는 집은 겨울에는 뭐 손가락 쪽쪽 빨아야 되잖아요. 만둣국을 같이 팔죠. 네. 대부분. 내 스토어에도 시즌성을 반영해서 상품 구성을 여러 가지로 해야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네. 나는 가전 스토어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결혼이랑 이사 시즌에는 뭐 의류 관리기 같은 게 잘 팔리겠죠. 그다음에 입학 시즌에는 뭐 선물을 많이 하니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시즌마다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상시적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겠죠. 사계절. 왜냐면 뭐 특정 시기가 아니라 그냥 자주 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배치해서 그래서 1년이라는 주기 동안 어떤 시즌에 안 팔리는 것들은 다음 시즌에 다음 상품들로 상세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파점일 수도 있잖아요. 가전 카테고리가 아니라 나는 그냥 몽땅 파는 그 상점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훨씬 더 자유롭겠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 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어떤 상품이 어떤 시즌에 팔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토어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세대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다음에 뭐 10대인지 20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 고객 유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소싱에 활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는 검색어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가전에서 1등이야. 검색량이 엄청 많아. 네. 그래서 이거 가져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데이터 랩을 보면 30대에 만약에 여자가 많이 샀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30대 여자가 많이 찾네? 그럼 공기청정기를 소싱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30대 여자의 시선으로 공기청정기를 소싱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소싱하는 건 이제 뭐 도매국이나 뭐 소싱할 수 있는 사이트들 있죠. 가서 봤는데 종류가 되게 많죠. 많죠. 어떤 걸 소싱해야 될지 고민한단 말이야.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죠.
30대 여자가 제일 많이 사면 30대 여자한테 가장 맞는 걸 소싱하시면 돼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소싱 도매처들은 되게 많지만 그 도매처들이 30대 여자를 생각하고 만들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모르죠, 그거는. 맞아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만들었겠죠. 상세 페이지에 보면 뭔가 그래도 30대 여자한테 끌릴 만한 상품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 30대 여자한테 좀 괜찮은 스펙인지. 왜냐하면 30대 여자라고 하면 현 시대의 30대 여자는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1인인 경우도 많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인인 분들한테 적합한 스펙을 가져올 수도 있고 30대 여자가 좋아할 만한 게 뭐지? 주변에 있는 30대 여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공기청정기 고를 때 뭐 봐요? 네. 뭐가 중요해? 사이즈 뭐가 중요해? 이런 걸 물어봐요. 작고 예쁜 거. 그렇죠. 아, 작고 예쁜 게 중요하구나. 그럼 상품 페이지를 딱 가서 봐요. 소싱하려는 5개가 있어. 네. 목록이. 그걸 딱 들어가요. 5개 중에서. 이 중에서 작고 예쁜 게 뭐지? 얘가 괜찮네. 그럼 걔를 소싱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검색을 하는 고객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소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30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개들 중에서 조금 기준이 되겠죠.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30대 여자들의 마음을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물어는 봤지만 네. 좀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할 수도 있어. 30대 여자들이 공기청정기 어떤 걸 좀 필요로 하지? 이런 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보셨잖아요. 키워드 도구, 데이터 랩에서는 30대 여자가 검색을 제일 많이 했죠. 네. 그러면은 30대 여자 구매 제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잘 팔리는 공기청정기의 리뷰에는 30대 여자가 가장 많겠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쓴 글을 보면 30대 여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 업체의 리뷰나 Q&A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30대 여자들이 검색 많이 했고 30대 여자들이 샀으니 30대 여자들이 남긴 리뷰를 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떤 게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조금 정리해서 고른다는 거죠. 그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싱이에요. 내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애를 가져와야 돼요. 가장 적합한 애를 가져오려면 사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상품을 쏙 빼가지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유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40대 남자구나. 40대 남자 좋아하는 거 고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소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고를 잘 안 하세요. 예. 그냥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검색이 많은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검색이 많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0대는 거의 안 사. 예를 들어서 40대도 거의 안 사. 네. 근데 내가 40대야. 내 생각으로 사는 거 가져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핀트가 안 맞죠. 안 맞죠. 네, 사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확실히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데이터 랩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사용 환경, 네. 기기를 알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 많이 쓰냐, PC에서 많이 쓰냐.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요. 소싱을 할 때요. 상품 페이지를 보고서 PC로 보지 말고요. 모바일로 열어가지고 모바일로 봤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왜냐면 30대 여자가 공기청정기 사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구매하잖아요. 왜냐? 그렇죠. 데이터 랩에 그렇게 써 있죠. 80% 이상 모바일. 그렇죠. 그러면은 모바일로 봤을 때 상품은 내가 PC로 봤을 때 상품은 매력적인데 모바일로 봤을 때 30대 여자한테 어필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 다를 수가 있어요? 뭔가 다른다요, PC랑 모바일이랑? 이렇게 말을 드려볼게요. 제조하시는 분들이 도매국에다가 5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 A라는 회사는 상품 페이지를 뭐 디자이너한테 맡겼어. 근데 이제 뭐 PC 기준으로 생각하고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PC를 안 보니까 좀 모바일용으로 좀 큼지막하게 글씨를 써야겠다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든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봤을 때 잘 보이는 상품 페이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PC 기준으로 만들고 모바일 기준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하기보다는 상품 페이지들 중에서 그나마 모바일로 봤을 때 5개를 모바일로 비교해 보니까 얘가 좀 더 잘 보이고 글자도 잘 보이고 모바일에서 뭔가 좀 괜찮다. 그런 애를 골라야 된다. 이것도 똑같이. 5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괜찮나? 얘가 괜찮나? 얘가 괜찮나? 얘가 괜찮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3가지를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면 조금 괜찮은 상품을 소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이제 기초적인 소싱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분들 말고 조금 할 줄 아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그 수요 대비, 그러니까 찾는 사람 대비 공급이 적은 걸 찾아야 된다. 아주 국룰이죠. 국룰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검색량이 많고 공급량이 없는 뭐 황금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찾는데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검색량을 찾았는데 실제로 그 상위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판매량이 생각보다 적은 것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희한하게. 네. 그래서 초보고 시절에는 검색량이 많고 공급이 적어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판매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상위에 올렸는데 네. 뭐야 하고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위에 있는 애들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라고 하는 검색 수요가 실제로 이제 쇼핑 수요가 아니었던 그냥 경우도 있었어요. 정보성 키워드 검색. 그렇죠. 그래서 판매량도 이렇게 함께 같이 봐줘야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이 설득력 있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수요가 많은 거를 찾되 그 수요의 진짜 수요자의 성별과 나이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자주 보는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의 것을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쇼핑을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잘 안 나거든요. 네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매출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매출을 내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 할 거 되게 많죠. 소싱해야죠, 가격 정해야죠, 배송비도 설정해야 되죠, 옵션도 해야 되죠. 할 게 정말 많아요.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지 파악해 본 적이 있냐라고 제가 물음을 던지면 별로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파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요. 그렇죠. 네. 거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 즉 구매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공간, 네이버에 대한 이해,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되게 세부적인 작은 단락은 아니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물건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건 뭘까라는 이제 물음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면 그냥 짱이야, 제일 좋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라는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뭘 고려할까? 어디를 먼저 볼까? 리뷰를 먼저 볼까? 상세 페이지를 먼저 볼까? 리뷰를 먼저 보면 몇 페이지까지 볼까? 그 다음에 리뷰에서 어떤 걸 볼까? 혹은 이 제품은 왜 사지? 뭘 보고 사는 거지? 어디서 들어와서 사지? 왜 여러 개를 사지? 왜 안 사고 그냥 나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활동들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랩에서 봤을 때 30대 여자가 공기청정기 제일 많이 산다. 그래서 30대 여자가 공기청정기 살 때 고려하는 게 뭐지? 30대 공기청정기가 가장 많이 팔린 상품 페이지 후기를 다 뜯어봤더니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라고 검색을 했더니 카페에서 여성분들의 애로사항이 이거였어.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뭐 가격적인 걸 할 수도 있고 스펙적인 것들을 좀 괜찮은 걸 소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살 때 고객들이 뭐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어떤 상품들을 원하더라. 이런 게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럼 붙여서 소싱해서 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정책을 내가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소싱해서 청정기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써보고도 별로면 환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할 생각 없으시면요. 스토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60% 이상 할애하지 않으실 거면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 여기가 형광펜 발라야 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상품 이동만 하실 거면 지금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좀 더 빨리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해보든지 그렇죠. 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칫솔 같은 거를 이제 상품을 이동시켜 놓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상품을 이렇게 10개를 A라는 분은 10개를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B라는 상품은 상품을 하나만 옮겼어요. 근데 고객에 대한 공부를 했어.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A의 10개를 그냥 이동만 시켜 놓으신 분은 그냥 상세 페이지 그대로 이동시켰을 것이고 B라는 분은 칫솔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그 치아 부식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탄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치아 부식이 심각합니다. 치아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범랑질 관리가 중요한데 범랑질은 약해서 이런 나노 단위의 브러쉬 강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와. 땡땡 미리 브러쉬의 놀라운 탄성, 땡땡땡 칫솔. 여기서부터는 가져온 거예요. 옮겨놓은 거. 옮겨놓은 거 위에 이런 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직접 공부한 것만 팝니다. 저는 소싱합니다. 제 제품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공부하고 괜찮은 것만 찾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진정성 있어 보이죠? 맞아요. 자, 이게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자에 대한 공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형광펜이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건을 파는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네이버, 우리는 네이버에서 팔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네이버가 하는 얘기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슈퍼 핵심이에요. 형광펜 발라야 돼요. 네이버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네이버에서 이제 뭐 서비스가 새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공지 같은 걸 많이 해주죠. 근데 네이버의 정보들은 되게 파편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뭐 어디 가면은 스마트 스토어 공지 사항도 있고, 뭐 쇼핑 파트너에도 공지 사항이 있고, 블로그 자기들이 쓰는 뭐 개발 블로그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네이버는 우리의 주인이고 이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내 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늘 많이 점검을 해야 돼요. 네이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객 중심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이버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네이버의 화면들을 그냥 보고 막 누르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쇼핑에서 이게 있네? 아, 이게 뭔가 고객들이 요즘 트렌드인가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힘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옮기는 것들 있잖아요. 기능적인 일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잖아요. 거기서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등록하거나 뭐 옮기는 게 매출의 다야라고 형광펜을 바르신 분들은 많이 올리겠죠. 가장 본질,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파는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고객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물건 파는 곳의 주인,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야, 너 내려, 너 하지 마, 너 팔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코어로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잘하는 그게 결국 매출을 많이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매출을 많이 내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매출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과도 같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투자할 시간이 없으시면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시고 그냥 다른 그렇죠. 시간 대비 시간 투자하면 최저 시급이라는 게 있죠. 돈을 주잖아요. 그런 이런 게 더 값지죠. 대표님 혹시 광고하세요? 아니 그럼요. 광고는 안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광고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광고를 하고 있죠. 광고하면 뭔가 효율이 좋아요? 효율을 좋게 만들어야죠. 광고 자체는 효율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광고를 잘 하면 효율이 나고요. 광고를 못 하면 효율이 안 나요. 그럼 광고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뭐 300만 원을 300만 원의 매출을 낼 수도 있고, 매출 말고 순위. 500만 원. 순이익. 100만 원 투자해서 순이익 네네. 100만 원 더 넘게 벌 수도 있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해서 순이익을 100만 원 넘게 할 수도 있죠. 아. 단가가 뭐 비싼 것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진이 100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광고 비용이잖아요. 네. 100만 원의 광고 비용을 가지고 뭐 매출을 1000만 원을 냈다. 근데 원가가 60%다. 네. 그럼 돈 남잖아요. 나 남죠. 그렇죠. 60%에다가 광고비 10% 썼으니까 네. 30% 남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광고비 자체가 얼마의 마진을 남겨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광고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광고에 대한 좀 노하우나 팁도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광고 영역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 할 게 좀 많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광고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등록하는 방법. 네. 그 네이버에는 광고가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이버 화면을 좀 보면은 네. 네이버 화면 다 좀 풀어주세요. 네. 이거 간단하게 하려면 되죠. 네이버 화면에서 제가 예를 들어 홍삼을 쳐볼게요. 네. 홍삼을 딱 쳤더니 자,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광고죠. 그러네요. 광고라고 써있죠. 네. 여기 광고고요. 좀 내리면 이 쇼핑에도 보면 광고라고 나와 있어요. 아. 자, 이런 광고들이 있고 중간에 네이버에 보면 여기 큰 배너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얘도 광고죠. 아. 얘도 광고고요. 자, 여기도 광고입니다. 광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고라고 써져 있기도 한데 네. 광고라고 안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광고라고 써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홍삼을 치면 나오는
이 글자로 된 그 파워링크라고 하는 그 문구가 써 있잖아요. 네. 뭐 홍삼, 뭐 단식, 뭐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홍삼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이렇게 문구를 써서 하는 광고가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이런 광고들을 돌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문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 문구.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너무 넓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네. 자,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진짜 쉽게.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광고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내 상품에 대한 수요의 관점에서 잘 접근을 해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이 저한테 요거트를 판다고 네. 해볼게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팔겠어요? 이 요거트 먹으면 변비 없어지고 피부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요거트를 원래 안 먹는 사람이야. 아예 안 먹어요. 그럼 대표님이 말했던 것처럼 요거트는 변비에도 좋고 뭐도 좋고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저는 요거트를 안 먹는 사람인데 네. 요거트를 먹으면 아 대표님 말한 것처럼 변비에도 좋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서 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요거트를 안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원래도 안 먹었어. 네. 안 먹는 사람을 먹게 만드는 거 어떻게 먹게 만들어요? 어렵잖아요. 네. 지금처럼 얘기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 기존에 네. 요거트를 아예 안 먹었어. 네. 안 먹는 사람한테 요거트 사세요. 요거트 먹으면 몸에 좋아요. 건강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계속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었던 사람들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꼬시는 건요 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요거트를 먹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요거트를 네. 먹고 있어.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님 요거트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요거트 먹는데 그거 되게 꾸덕하고 되게 그 나중에 먹고 나서 어디 좀 불편한 적 있지 않으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봤을 달아요. 때. 네, 그렇죠. 네. 너무 달죠. 그래서 제가 당 뺀 거 딱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당이 없어요? 대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교체 수요라고 하는 거는 네. 대부분은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것들이 있어요. 샴푸 쓰죠. 그 다음에 생활용품 같은 것도 다 쓰잖아요. 네. 쓰던 것들을 교체하게 만드는 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좋은 점을 얘기하면 돼요. 아. 야, 너 기존에 쓰던 거 불편했잖아. 근데 우리가 보완했어. 그러니까 한번 써봐. 라고 하면 전혀 안 쓰던 사람들은 아, 이거 쓰면 좋나? 나 써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지만 썼던 사람은 교체가 쉽단 말이에요. 와, 뭔지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요를 기존에 시프트하는 거에 관점에서 광고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님이 요거트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님 그 요거트 드시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500원 더 싼데? 네. 똑같아요. 가격이 좀 더 싸잖아. 3개 줄게요. 네. 또 2개 가격으로 똑같은 거 내가 2+1으로 줄게요. 비슷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성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좀 더 싸? 그러니까 비교 우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요를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주로 써야 돼요. 오.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바꿔야 되는 이유를 써줘야 돼요. 네. 이 제품이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이 뭐가 불편했는지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을 내 걸 쓰게 하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내 걸 쓰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예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파는 것보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걸 제안하는 걸로. 그렇죠. 교체하는 걸로. 그렇죠. 교체 수요를 만드는 문장을 쓰거나 그런 표현을 만드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 안 하게 되면 아까 대표님이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 요거트가 좋은 점만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던지게 되죠. 근데 반대로 볼게요. 네. 제가 요거트를 원래 먹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 요거트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뭐도 좋대. 네. 저 다 아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먹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잖아요, 난 이미. 변비도 없고 다 해결된 사람인데 나한테 똑같은 걸 얘기해. 그럼 제가 그거를 반응 안 하겠죠. 반응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기존에 먹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그 기존에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을 얘기하든지 가격적인 거나 성능적인 거는 그렇죠. 다른 점을 얘기해야 된다. 다른 점.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비교 우위의 내용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수요라고 하는 거 네. 안 써본 사람들, 제가 예를 들어서 어구부츠를 안 씻던 사람이야. 네. 그럼 저한테 어구부츠를 팔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죠. 저는 죽어도 안 신어. 그냥 뭐 여러 가지 안 쓰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안 신었던 어거부츠를 이번에 신게 하는 건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구부츠를 신으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당신이 기존에 신던 어구부츠는 가짜였다. 네. 이게 진짜다. 네. 털이 가짜였다. 털이 진짜 이게 문제가 많았다. 네.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광고를 할 때는 내 경쟁사보다 더 다른 점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체하려는 수요를 먼저 잡아야 돼요. 아, 네. 걔네들을 다 잡고 나잖아요. 네. 걔네한테 다 팔았어. 더 이상 팔 사람들이 없어. 그때 이제 안 먹는 사람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아, 기존 수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수요는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는 건 맞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스마트스토어는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쿠팡 좀 판매 잘 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는 노하우. 네. 저도 사실 이 쿠팡이라는 채널을 굉장히 좀 되게 독특한 채널, 그다음에 되게 신기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자, 쿠팡은 좀 특수성을 띠고 있어요. 네.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르게 그 로켓 배송이라는 걸 최초로 시도를 했고, 네.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쿠팡이라는 이 플랫폼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면 쿠팡에서 좀 잘 파는 상품을 찾는 거에는 조금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혜택이 가장 좋은 플랫폼, 내가 이익을 많이 보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랑 쿠팡이 있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가 쿠팡 와우를 하면 배송비가 없죠. 맞아요. 고객은 혜택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네. 이 배송비 3,000원이 가장 크게 큰 혜택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죠? 그 순간을 건드리면 그 순간의 수요가 제일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수요거든요. 그냥 로켓 배송 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싼 거 사더라도 바로 배송해 주는 거랑 반품 30일 동안 무료로 해주는 거. 거기 중에서 코어가 어디 있냐면 3,000원짜리를 사는데 네. 배송비가 없어요. 배송비로 물건을 사는 격이죠. 그렇죠. 가장 혜택이 크게 느껴지죠. 맞아요. 네. 그런 존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가격이 싼 것들,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12,000원짜리 네. 이런 것들을 살 때 효용이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품들에 대한 검색량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검색 자체의 검색량이 네이버랑 쿠팡이랑 다른 것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아니 이 키워드는 되게 전체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키워드인데 네. 검색 자체를 네이버에서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량을 보면 되게 작고 네. 쿠팡에서 엄청나게 팔려.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와. 이런 이유가 혜택에 대한 부분을 가장 체감 효용을 크게 느끼는 그 가격대 네. 이런 상품들이 쿠팡에서 정말 많이 팔려요. 그러면 일반 상품으로 하고 로켓 배송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략해요? 그 시장을? 로켓 배송을 안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봐요. 이 사고 때문에. 왜요? 여기 들어와서 배송비가 있어도 어쨌든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기 나갈 튕길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켓이 아닌 상품들도 되게 많이 팔리는 걸 봤어요. 아. 쿠팡에서 키워드 데이터를 주면은 좋은데 오픈을 하면 좋은데 오픈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이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미엄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그 광고비를 많이 쓰면 광고 담당자가 붙어요. 그럼 광고 담당자를 통해서 일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자 사실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 제 소비 습관 안에도 있던 거기는 해요. 근데 쿠팡에서 주로 사는 것들이거나 쿠팡에서 뭐 막 20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사는 것과 연관이 이렇게 연상이 잘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관여 상품. 그렇죠. 2만 원 안 되는 상품. 그렇죠. 그래서 저관여 상품들 중에서 폭발적으로 팔리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쿠팡은 리뷰가 되게 안 붙는 거 알죠? 네. 혜택도 안 주고 맞아요.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써요. 네. 어떤 카테고리는 10배수까지도 보고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 대비 10분의 1 리뷰가 이런 것도 있고 20분의 1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들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리뷰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의 양으로 주로 이렇게 여기는 판매가 많다.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가격대가 낮은 것들이 상식적으로 고객 체감 효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다. 그런 키워드들 중에서 그럼 실제로 이게 진짜로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다음에 검색해봐서 리뷰의 숫자를 가지고 시장의 크기를 파악하고 그런 걸 소싱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쿠팡에서 판매를 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쿠팡에서 먹히는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이기는 하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게 하려면 검색 자체가 네.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쿠팡을 검색하면 모든 사람이 다 검색 결과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거네요. 상대적이라서 알기가 어려워요. 네. 알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인기 있는 상품들은 당연히 A나 B나 C나 해도 조금 위에는 있겠죠. 네.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 자동 광고 알고리즘이 있죠.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이거 광고 효율 엄청 좋다고 1000배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안 나오는 상품도 있고 네. 잘 나오는 상품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할 일이 없어요.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는 자동이 없죠. 네,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동으로 다 해줘. 그리고 수동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안 나와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쿠팡에서 노다지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오픈마켓과 스마트스토어의 차이는 뭘까요? 오픈마켓과 스마트 스토어의 차이요? 네, 오픈마켓은 뭐 11번가 유니버, 티몬 이런 쪽도 네네. 잘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초보분들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만 집중하시는데 이 오픈마켓도 좀 나름 판매가 잘 되는 편인가요? 판매가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판매가 잘 상대적으로 안 안 된다는 건 이제 상대적인 네. 개념인 건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네이버가 메인으로 가져 훨씬 더 수요가 많으니까. 네. 오픈마켓에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픈마켓에서의 상위 노출하는 방법은 거기도 이제 그 오픈마켓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름대로 SEO가 있겠죠. 네, SEO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픈마켓의 SEO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네이버만큼 사람들이 뜯어보고 열어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별로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 네. 그런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알려진 것도 많이 없고 보통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경험들이 이제 경험치와 테스트가 융합되면서 엄청나게 집요하게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고 퍼지는 건데 아, 그래서 상위 노출 하려고 하면 그냥 광고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냥 거기들은 이제 똑같아요. 그 CPC 광고가 있고 그런 거죠. 네이버에는 이제 그 파워링크라고 하는 문구 쓰는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오픈마켓들은 대부분 그냥 쇼핑형 광고밖에 없죠. 맞아요. CPC밖에. 네. 돌려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안 나요. 검색 수요 자체가 기대만큼 많지 않아요. 아. 제가 옛날에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픈마켓들을 하면서 거기도 이제 광고 담당자분들이 있어요. 아니 요거 키워드 그래서 한 달에 검색량이 얼마냐? 나 이거 검색되는 족족 여기다가 네. 쓰겠다. 네. 메인에 노출하겠다. 나 돈 쓰겠다. 써줘라. 네. 안 써져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초보 셀러분들인데 네네, 그렇죠. 초보자들이 좀 공략하기 좋은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공략하기 좋은 카테고리.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시장엔 고수들이 많아요. 네. 근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양보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초보자들이 판매하기 좋은 카테고리는 일단은 초보자 입장에서 좋은 건 뭐죠? 쉬운 거. 경쟁이 많은 데로 들어가면 잘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경쟁이 없는 카테고리나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그런 걸 찾아요? 경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뭔가 이름이 없던가 그렇죠. 아니면 브랜드 제품이던가. 자,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안 하는 건요. 마진이 없는 거예요. 마진이 적은 거. 네. 마진이 적은 상품을 소싱하잖아요. 네. 초보자들끼리 싸워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네요. 안 남으니까 네. 안 남으니까 경쟁이 덜하단 말이에요. 네. 마진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 있죠. 네. 거기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마진이 안 나오는 상품이. 마진이 안 남는 상품을 보는 거는 뭔가 어떤 거는 마진이 안 남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도매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어차피 우리가 소싱할 거잖아요. 네. 그럼 소싱하면은 그 단가 나오잖아요. 도매 사이트 단가 나오죠. 네. 그래서 와 이거 마진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누가 해?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도매 사이트랑 네이버 가격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만한. 그렇죠. 도매 사이트나 그 네이버랑 봤을 때 이제 차이가 없을 만한 것도 있고 도매 네. 사이트만 봤을 때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을 소싱을 할 때 그 원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원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오는 가격. 아, 제가 이 값을 기준으로 등록을 할 거잖아요. 등록하죠. 그래서 내 머리로 이거 네이버에서 팔았을 때 마진 이 정도 남겠다. 이런 계산은 나오잖아요. 도매 사이트랑 네이버 가격 차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데 나오죠. 도매 사이트랑 네이버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 네. 마진이 진짜 안 남네. 그런 것들은 네. 실제로 잘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런 상품들을 해서 네. 그 조금의 마진이라도 네.
조금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보분들한테 진짜 이거 강력하고 이거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이미 누가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다 구매 건수 9,999 리뷰 999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초보자들이 판매하기 좋은, 초보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뭐예요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빌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희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경쟁이 없어야 잘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관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전략이 없어도 되는 상품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고수들, 중수들이랑 싸워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네. 근데 중수들이나 고수들은 전략이 좋겠죠. 엄청나죠. 뭔가 팔기 위한 어떤 다양한 전략들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나 썸네일이나 뭔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사는 상품들. 신라면, 햇반 이런 거. 그렇죠. 컵라면.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더 그거는 이제 브랜드 상품들인 경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이 없어도 되는 상품들은 저관여 상품들, 싼 상품들이고 되게 일상에서 소비적으로 쓰는 것들은 고민을 많이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콘센트 사는데 고민하세요? 그냥 사요. 그냥 사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콘센트를 팔기 위해서 그 고수들은 막 전략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상세 페이지 막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습관적으로 그 사는 방식, 그런 방식이 저관여 상품들의 습관적이거나 단순하고 많이 고민 안 하고 사는 상품들은 전략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근데 이거 할 상품 수도 있다는 등록해도 막 2페이지, 3페이지 있으면 1페이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제 SEO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뭐 조금씩 어떻게든 올려나가야 비벼가서 되고. 올려놔야 되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상품 페이지가 별로여도 그 다음에 내 상품 페이지에 뭔가 전략이 많이 없어도 충분히 고객들이 고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카테고리들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비싼 것들을 사는데 초보자가 비싼 걸 소싱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초보자가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못했어. 그런 상품이랑 고수가 똑같은 상품을 소싱해서 막 화려하게 해놓고 막 모두 달아놓고 이벤트도 걸고 막 사은품도 하고 막 휘황찬란해. 그럼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환율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콘센트를 갖다 놓고 팔아요, 둘이. 네. 근데 사진 2장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진 2장이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전략이 없어도 되는 상품들은 그나마 네. 사실 이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보자들이 그래도 좀 뭔가 판매해볼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경험을 쌓고 뭔가 성공 방식을 좀 안 다음에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야죠.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전략이 없어도 되는 상품들 그 다음에 경쟁이 없는 것들도 하면서 좀 내가 진짜 잘 파는 방법을 익혀서 그런 상품들도 소싱을 하면서 키워야죠. 그 대표님은 쇼핑몰 한 지 얼마큼 되셨어요? 한 6년, 5년, 6년 정도가 된 5, 것 6년 같아요. 정도? 네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쇼핑몰의 경험까지 네. 합치면 한 5년, 6년 정도. 그러면 된 쇼핑몰 하면서 약간 성공하던가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해요. 뭔가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아,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쇼핑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쿠팡의 특성,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특성, 그다음 네이버 노출의 특성. 이 쇼핑하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야 이 쇼핑 공간에서 내가 노출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사는 사람에 대한 그 기대 심리에 대한 파악을 되게 잘 하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랩에서 30대 여자가 많이 검색하니까 30대 여자가 많이 샀을 거야. 30대 여자가 많이 사면 30대 여자는 어디에 가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지? 그걸 추리해서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가져온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기대 심리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와. 그리고 그걸 이제 제품에 반영을 하는 거죠. 소싱에 반영하고 제조에 반영하고. 와, 이 정도 되면 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배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책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뭘 해도 잘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이걸 했다가 이걸 하는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이 아닌 거죠. 뭔가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팔리는 이유를 아는 거고, 팔리는 방법을 아는 거고. 근데 그 근간은 결국 저 사람한테 팔 건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팔지? 저 사람이 불편한 건 뭐지?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뭐지?
이런 거를 온라인이지만 잘 찾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호킹을 또 할 필요가 있네요. 그럼요. 쇼핑몰을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네. 엄청 많이 하더라도 대부분 다 포기하거든요. 네네. 거의 뭐 70% 이상은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건을 딱 나도 이제 사업할 거야, 유통할 거야. 그래서 딱 옮겨내. 시작을 했더니 처음엔 매출이 잠깐 나요. 그 다음에 포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매출이 안 나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해석해 보면 뭐냐면 잠깐 매출을 내는 방법만 알고 있다. 잠깐 매출을 내는 방법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매출을 내고 계속 매출을 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매출이 안 나서 포기하는 거죠. 잠깐 내는 거. 그냥 잔기술 정도만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오랜 기간 동안 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걸 잘 알려주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되게 쉬운 거죠. 매출을 잠깐 내는 방법만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매출을 그럼 오래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출을 오래 내고 있는 상품을 보고서 연구하면 되겠죠. 왜 저 제품은 오랫동안 매출을 내고 있지? 매출을 오랫동안 내려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잠깐 매출을 내는 방법만 알고 있었잖아요. 네. 이 방법 안에는 사람들이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상위에 잠깐 올려줘서 그리고 운에 의해서 잠깐 걸려서 잠깐 매출이 났죠. 근데 오랫동안 매출을 내려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입이 계속 있어야죠. 그렇죠. 유입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입된 다음에 전환이 또 돼야죠. 그렇죠. 전환이 구매가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으면 사실 계속 매출이 나겠죠. 맞습니다. 근데 들어오기만 하고 안 사면 어떻게 되죠? 구매 전환율 떨어지면 매출 떨어지죠. 매출이 없죠. 네. 그럼 매출이 없으면 사람들 아까 포기한다 그랬죠. 네. 들어오게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네. 매출이 없어. 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들어와서 사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유입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마케팅이나 광고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돈을 쓰고 유입시키는 거, 네. 돈을 안 쓰고 유입시키는 거. 돈을 안 쓰고 유입시키는 것 중에서 잠깐 유입시키는 게 지금 기존의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돈을 안 썼잖아요. 네. 네이버에다가 상품을 옮겨놨더니 네. 처음에 뭐 상품 등록하면 최신성이 있어서 올라간대요. 뭐 상품명 이렇게 잡으면은 소키워드에서 뭐 해서 올라간대요. 이래서 잠깐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맞아요. 판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들이고 한 거죠. 근데 돈을 안 들이고 유입을 시키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출을 해주는 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안에도. 그리고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노출되는 좋은. 네이버에서도 네. 노출을 시켜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노출을 해주는 그 구자들도 있고요. 무료예요? 네이버에 이제 뭐 쇼핑 파트너 블로그라고 있어요. 네. 거기만 들어가 봐도 매주마다 이제 네이버에서 신청 받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노출시켜줄 거니까 뭐 줄을 서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계속 넣어보는 거죠.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만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매번 이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카테고리마다 예를 들어서 신학기인데 신학기에 좀 괜찮은 상품 파시는 분들 이번에 저희 여기다가 이 존에다 노출시킬 건데 뭐 행사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번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골라서 넣어줄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네. 공짜로 노출이 되는 존들에 대한 공부를 그게 왜? 대부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포기하는 이유가 매출이 안 나서인데 네. 매출이 안 나는 건 유입이 없어서인데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공짜 유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짜 유입도 네이버에서 해주는 것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근데 것들 활용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더 찾아서 공짜로 노출되는 거 뭐 있지? 그냥 노력만 들이면 시간만 들이면 노출되는 거 뭐 있지? 이거에 혈안이 돼 있어야 돼요. 원뿔들인가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지금은 원뿔템이라는 게 나왔죠. 네. 원뿔딜은 선정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네. 원뿔템은 넣으면 바로 돼요. 대신에 이제 노출량이 작죠. 네. 네, 그렇게 넣으면 해주잖아요. 뭐 그러니까. 한 명이든 10명이든 유입을 돈 안 쓰고 만드는 돈 안 쓰고 거고 돈 쓰고 만드는 거는 광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분들은 많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무료 유입을 누구나 다 시켜주는 무료 구자들도 있고 한데 그럼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적게 들어온 사람한테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구매 전환율을 높게 만들어야 그렇죠.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조건. 10명 들어오면 5명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쵸 한 3명, 5명 사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10명 들어왔을 때 3명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리뷰가 돼요. 좋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이 같아요. 뭐냐면 기존에 이용한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쉽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위쪽에 좀 깔고. 아 이걸 딱 클릭했을 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고민이나 해결하고 싶은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유입이 된 사람들은 이 제품, 이것과 비슷한 걸 소비하는 사람일 거다. 비슷한 사람이 소비하러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가 여태까지 쓰던 것들보다 더 좋아, 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매 전환에 잘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리뷰나 상세 페이지 뭐 이런 거의 역할이죠. 아쉬운 건 뭐냐면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를 보면은 상세 페이지를 그냥 가져오시는 분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위탁이나 사익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를 좀 상세 페이지 위에다 글을 좀 쓸 수도 있고. 텍스트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쓸 수도 있고. 밑에다 내가 사진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님이 지금 프리미엄 등급이 다 없어지고 매출이 아예 0이 네네. 돼요.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네.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에서 새로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다. 모든 아무것도 것들이 없어. 없어요. 돈도 없어. 아무것도 돈도 없어. 없다. 근데 그 지식과 기억만 있어. 다 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위탁, 네. 그다음에 사입. 네. 위탁에서 돈을 벌어서 사입을 하죠. 네. 사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죠. 맞아요. 이 구조인데 이 구조를 어쨌든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뒤로 갈수록 돈을 잘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위탁을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입을 하는 단계까지 시간이 아까우니 네. 알바를 해요. 알바.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요. 무슨 알바 하실 100만 거예요? 원이든 200만 원이든 네.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주는 거.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죠? 예. 그래서 단기에 돈을 빨리 번 다음에 사입해요. 아 사입부터. 위탁을 해서 돈을 하나씩 모아서 그걸로 사입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예. 아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해서 300만 원 벌었어요. 네, 그렇죠. 몇 달 일하실 거예요? 몇 달 몇 달 일하실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번다. 네. 그 일을 알바를 했다. 네. 몇 달 정도 한다면 사입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만 하고 하는 거죠. 300만 원으로 사입을 네,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근데 그 사입했는데 그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사입을 할 때 팔리는 상품을 사입할 수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 근데 다 사입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팔고 창고에 재워두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경험과 지식이면 충분히 팔 수 있다. 그럼요. 팔리는 것만 하겠죠. 어떻게 해요? 그 팔리는 걸 좀 알려주세요. 팔리는 거를 소싱을 해서 네. 팔 수 있게끔 설득을 해서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게끔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근데 그거 배우고 싶어요. 그 방법이요? 사실 뭐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되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살 때 뭘 고려하는지 온라인에서 살 때 뭘 고려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움직이는지 근데 이게 한 번에 이야기하기 힘든 게 진짜 복합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만 잘 살펴보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바에서 300만 원 수입을 생겼고 네네. 그걸로 사입을 해서 네.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판매하고 네. 돈을 좀 버시면 그다음 뭐 하실 거예요? 제조를 해야죠. 제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네.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뭐 알바나 이런 것들을 해서 왜냐면 위탁을 해서 300만 원을 남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많이 걸리죠.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넘게 걸리죠 무조건.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을 이제 줄인다는 거죠. 그냥 내 노동력으로. 그렇죠. 노동력으로 빨리 해가지고 빼고. 사입부터 한다는 거죠. 사입하고 그다음 잘 팔리는 거 아니까 제조해서 마케팅하고 네. 또 파시는 걸로. 네, 그냥 이 단계만 좀 생략하고 가는 거죠. 제로면. 근데 돈이 없는 단계니까. 그러면 그 진짜 대표님 같은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네. 누가 찾아와요. 네, 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네네. 대표님이 시키는 거 전부 다 하겠다. 네. 진짜 죽으라면 죽겠다. 네네. 하루에 18시간 일하면 18시간 일하겠다. 네네. 좀 나 키워달라. 네. 다마고치로. 네.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쇼핑몰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는 뭐냐면요. 물건을 이동시키면 팔린다. 네. 그 다음에 뭐 등록을 하면 팔린다. 이렇게 뭐 해놓으면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요. 쇼핑몰이든 온라인이든 본질은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파는 거죠. 네. 그럼 물건을
파는 걸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딱 왔어.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집에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보시고 그것들 중에 안 쓰는 거를 팔아서 200만 원을 만들어 오세요. 당근마켓에서.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당근마켓에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죠. 하겠죠. 당근마켓은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본인이 팔기 위해서 사진도 이쁘게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도 문구도 쓸 거고요. 맞아요. 다 쓰게 해요. 200만 원을 팔아 봐라 라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제가 받아요. 그 다음에 당신이 여기에 썼던 이 문구들은 이래서 매력이 없는 거다. 타겟을 고려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당근마켓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파는 것이 이게 물건을 파는 거의 본질과 같다.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와, 와닿네요.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려면 내가 돈 주고 뭐 사업자 되고 해야 되지만 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당근마켓이고 여기다 내가 미션을 주겠다. 집에 있는 걸 다 뭐 팔아서 2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그걸로 시작하자. 그리고 그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노력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고객이 봤을 때 매력적인 이 요소들 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찝어주겠다. 어디가 중요한 건지. 그럼 일단 그게 기본이네요. 그걸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매가 본질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제 처제도 그 장모님 그 골프채 팔아준다고 했는데 네네. 90만 원이 시장가인데 네. 제가 글을 잘 쓰고 후킹을 잘하면 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글을 열심히 쓰고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140만에 팔았어요. 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형부 말대로 이게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시장가가 있는데도 글을 어떻게 쓰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낸대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판매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그렇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은. 일단 사고의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걸 시키는 거예요. 기능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다. 본질은 물건을 잘 팔기 위한 생각과 이 접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장점도 있는데 네. 그 또 단점도 있지 않나요? 쇼핑몰로 네. 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렇죠. 아주 명확해요.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은요. 네.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네.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찾아볼 수 있고 후기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에 가면 어떤 키워드를 누가 많이 사는지. 다 나오죠. 그다음 요즘에 뭐 아이템 스카우트니 좋은 거 많잖아요. 네. 어떤 고객들이 어떤 거를 찾는지를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쉽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소싱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죠. 내가 물건을 뭔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소싱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고객이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와서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들어와서 고객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기분인 건지 파악이 되잖아요. 네. 고객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네.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온라인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들어와서 무슨 생각으로 여기서 몇 초 머물렀는지, 왜 여기서 나갔는지, 이 글을 보고서 왜 여기서 멈췄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워요.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단에 예측하고 그 다음에 타겟이 누구고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비대면인 게 가장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죠. 그러니까 비대면이라서 고객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이게 단점. 그래서 앞에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연구하고. 내가 나 이렇게 썼는데 이것 때문에 잘 팔린 건가? 이런 걸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어디서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것보다는 네. 가장 그 적합한 거를 잘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가장 적합한 걸 찾는다. 아까 말씀드린 거 30대 여자가 공기청정기를 타켓을 딱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명확한데 이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뭐지, 좋아하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는데 시간을 쓰는 게 더 낫죠. 대충 만든 다음에 테스트한다고 막 바꿔보고 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죠. 그냥 뻘짓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고 또 그게 있죠.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 요소라는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기대하는 요소들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노트북을 살 때 성능도 고려하는 사람 있고 디자인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고 무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이잖아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중심으로 쓰는 거죠. 그게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아. 그런 형태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초보자들이 상품 등록해도 물건 잘 못 팔거든요. 네네. 그 못 파는 이유가 뭘까요? 물건을 파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 해서 그래요. 물건을 근데 가져오는 대부분 그냥 가져온 거 생각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앞에서 아침에 네. 토스트 파시는 분을 봤어요. 네. 토스트를 팔기 시작한 거기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토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거긴 하죠. 판매하는 공간을 일로 이동시켜 놓은 거죠. 그냥 토스트 굽고 있는 그 장소만 있는 거네요, 그냥. 네, 장소만 있어요. 네. 이동만 시켜놓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운이 좋게 이거 뭐 토스트네 하고서 먹으면 먹겠지만 그건 저라면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앞에다 문구를 하나 써요. 10년간 저희 아이들에게 정성껏 만들어줬던 토스트입니다. 라고 앞에다 문구를 써놔요. 와. 자, 그러면 애 사진까지 옆에 두고. 그래도 좋죠. 신뢰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이동을 시켜놔도 이 한마디에 근데 신뢰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물건을 사는데. 네.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토스트는 하루 전날에 만들죠. 저는 지금 바로 만들어 드려요. 수제 토스트 땡땡땡. 와. 살짝 써 붙일 수 있잖아요. 네. 문장만 쓸 수 있잖아요. 네.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경쟁 우위. 오. 당신이 편의점 토스트를 먹는 사람인데 네. 당장 스위칭해라. 네. 왜냐? 그건 어제 만든 거잖아. 네. 맛없고 네. 공장에서 나온 거. 네. 내가 지금 바로 사람이 여기서 아, 바로 사 먹을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경쟁 우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와. 증언을 시켜야 돼요. 먹은 사람의 후기. 아이패드를 하나 올려놔요. 그다음에 여기서 먹었던 사람 하나 촬영해요. 쫀득쫀득하게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인터뷰 영상을 만들고 자동으로 돌려요. 돌아가게끔. 야, 이거 신뢰가 좀 가는데 편의점 거보다 낫고 나 사람들도 맛있다고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해요. 와, 미쳤다. 여기서 살 수밖에 없게 20년 주부 내공으로 만든 토스트 아침 단 1시간만 50% 혜택을 주는 거죠. 네. 신뢰도 가고 경쟁 우위도 있고 뭔가 믿을만 그 다른 사람의 증언도 있는데 혜택까지 주네. 네. 이렇게 된다라고. 아, 이거 못 참죠. 그 다음에 아침 단 1시간 50%가 아니라 여기서 20개 한정 아. 집어넣어요. 아침 단 1시간 20개 한정 50%.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뭔가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문구 정도 몇 가지 쓰는 거죠. 네. 그래도 안 쳐다보고 지나칠 수 있죠. 네. 이렇게 써도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아주 작은 요소예요. 그냥 쳐다보게 만들고 신뢰를 주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래도 안 쳐다보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코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위에가 이제 토스트 굽되면 뭐 밑에 후라이팬에다 버터 해가지고 냄새 계속 풍기게. 와, 진짜. 유입을 시키는 거죠.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예로 들어보면 물건을 이동만 시켜놔서는 네. 크게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 하지만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네. 유입이라는 걸 만들고 매력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그 파시는 분을 보고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만 하고 계실까? 이게 딱 초보자들이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똑같죠. 그냥 도매 사이트는 갖고 와서 스마트폰이나 쿠팡 올리는 거. 그렇죠. 위치만 옮겨놓은 거예요. 네. 이 토스트를 판매하는 거를 토스트를 여기다 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네. 와. 근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정교하지 않다. 와, 예를 들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아까 제가 팔아보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본인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당근마켓에서 뭐 하나 팔려고 할 때를 떠올리면 야, 그냥 팔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더듬으면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자기는 물건 팔 때 안 팔렸던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했던 사람들은. 네. 야, 이거 올렸는데 안 팔렸어. 거기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요. 이거 왜 안 팔리지? 가격을 내려볼까? 문구를 바꿔볼까? 지역을 바꿔볼까? 이걸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이동하신 다음에 와. 이걸 생각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뜯어보면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고객들이 보는 요소들이 몇 개 없어요. 리뷰랑 상세 페이지잖아요. 리뷰를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면 되고. 네, 대표님은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하루 일과는 사실은 이제 매번 일정하진 않죠. 네.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근데 반드시 하는 건 있어요. 뭐예요? 무조건 고정적으로 하는 거.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의 그러니까 판매 채널의 어떤
정책이나 변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 채널에 올라오는 공지사항들이나 정보들을 가장 먼저 봐요. 아, 모든 분야에서 그 채널별로 제가 패널에서 얘기하는 것들 무조건 들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장의 마음을, 주인장의 소리를 아침에 들어요. 교장 선생님은 훈화 말씀 듣듯이 네.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것부터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갑자기 저희 내일부터 사업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끝이죠. 끝이죠. 네. 뭐 다른 거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정책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고객들의 후기를 봐요. 제 상품에. 아, 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고객들이 리뷰가 별로거나 뭔가 불만이 막 생겼어. 그럼 안 팔리겠죠, 더. 일단은 고객 후기를 볼 때도 고객 동선에 맞춰서 봐야 돼요. 모바일로 대부분 하거든요. 그 데이터 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카테고리든지 다 모바일이 80% 이상이에요. 모바일을 기준으로 고객들이 이제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할 때 리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100개, 1000개 보진 않겠죠.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리뷰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아주 진성 헤비한 리뷰를 보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보죠. 그래서 계속 넘겨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랭킹 순, 최신 순 버튼별로 다 눌러봐요. 버튼별로 다 눌러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와. 주력 상품들만. 네. 1000개 있는데 1000개를 다 못하죠. 그렇죠. 주력 상품들만 그렇게. 이 두 개가 끝나면 마음이 놓여요. 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뭐 하시냐면요. 처음에 가면 매출부터 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아니, 매출은 내가 오늘 7시에 보나 8시에 보나 내가 뭔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뭔가 긴급하게 변화를 시켜야 되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네. 근데 이 정책들은 당장 정책이 뭔가 바뀌거나 문제가 되면 바로 뭔가 문제가 올 수 있고 고객 리뷰가 뭔가 후진 게 있거나 1점짜리가 빵빵 터져버리면 당장 매출, 이 순간에 매출에 영향을 줘요. 맞아요. 그럼 우선순위는 내 매출을 보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분초 단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게 고객 리뷰예요. 맞네. 내 제품에 대한. 네. 리뷰, 그다음에 판매자의 정책.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 공간, 채널의 정책. 그래서 제 일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일과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판매자분들이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몇 시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루틴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매일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그 정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네이버에서 뭐 공지사항이나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하는데 맨날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한 번씩.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끝나요. 리뷰들도 내가 매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슥슥 보면 알아요. 어떻게 썼구나. 그래서 그 딱딱딱 해서 뭔가 골라내야 될 게 딱 발라져요. 그래서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셔야 될 회사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예, 네이버를 보고 리뷰를 보고 그다음에 매출 보고 순위 보고 그다음에 경쟁사나 나랑 비슷한 상품들의 판매량이나 순위도 봐요. 아, 경쟁사의 순위랑 판매량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설날이거나 아니면 비가 왔거나 아니면 갑자기 소비가 뭔가 뭐 침체가 되는 뭔가 이슈가 있었어. 그러면 내 매출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현상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나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사까지 동향을 같이 보는 거예요. 매출 데이터를. 그래서 문제를 잡아야 돼요. 오늘 매출이 며칠 동안 얘네들이랑 우리랑 순위도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했는데 오늘 갑자기 뚝 떨어졌어. 야, 뭐야, 빨리 진단해. 뭐가 문제야? 리뷰가 문제야? 아니면 상세 페이지 뭐 렉이야? 아니면 뭐가 뭐 테러가 났어? 이걸 파악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아침에 이것까지를 해야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일들 중에 이슈가 없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를 파악해서 이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들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해서 항상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은 안 보이잖아요. 고객이 와서 어디서 찡그리고 갔는지, 왜 나갔는지, 오늘은 왜 안 샀는지 행동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동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거 왜 안 팔렸어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시즌이 있었나? 그래서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뭔가 외부 요인의 영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나 카테고리들을 보는 거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